그래서 이제 입원 일을 겪으면서 제가 갑자기 그 전부터 몇 번 그런 일이 있다가 이제 결국에는 쓰러져서 병원을 갔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석증, 정전협착증 이걸 치료하러 새 병원을 좀 도움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의학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라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쉬면 좋아질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고 있는데도 안 좋아진다면 그거는 뇌나 혈관 쪽에, 그래서 이제 그런 뇌나 혈관 쪽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신 박사님 만나서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겁이 나고, 그래서 막 너무 좀 그때는 겁이 났어. 근데 마침 너무 시간이 지나도 안 좋아지길래 한의학 쪽에 그 과거에 약간 그 짧은 지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 박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만났죠. 어디 뭐 저 증상 괜찮았습니까? 그때 뭐 처음에? 한방에 과학화가 화시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또 저희한테는 그 당면한 과제입니다. 과제. 그냥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입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언제 어디서건 간에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데,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몸을 가지고 사람을 설명하기도 하고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마음에 병이 들면 그건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계가 없습니다. 마음에 감기가 걸리거나 마음에 큰 아픔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아무리 어떤 기계가 와서 진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처받은 것은, 마음의 상처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로 찾아낼 수 없다 해서 그 사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기계로 찾아낼 수 없다 해서 그 사람의 통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상황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진행이 되면 몸에서 병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충분히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해 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스트레스가 너무 그 집합명사예요. 스트레스 중에서 뭐 분노, 우울, 짜증, 억울, 공포, 두려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그 감정에 따라서 몸속에서 오장육부 중에 상처를 받는, 약해지는 그런 장기가 따로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노폐물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습, 담, 어열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뭐 양방적으로 본다면 충, 균,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서 설명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실장님의 그 건강한 모습을 옛날에 봐왔고, 같이 이제 회식 자리에서도 같이 한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했던 그 기억이 나고요. 이렇게 건강한 분이 또 있을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진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그런 부러진 케이스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휘어지거나 그런 증상들이 조금씩 있었다면 미연에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을 챙기는 그런 방법을 좀 취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건강을 생각하지 않았고 앞만 보고 달리고, 또 그리고 목표가 딱 설정이 되면 뭐 쉬지 않고 달리니까 이제 그러면서 잘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가슴에 답답함, 그 답답함이 계속 있다 보면 수분 대사에 있어서 균형이 깨집니다. 그 균형이 깨지다 보면 우리는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쪽은 홍수가 들고 한쪽은 가뭄이 드는 거죠. 홍수가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종이라고 하고, 그 부종 부위가 배꼽 밑으로 오냐, 배꼽 위냐, 얼굴 부위냐, 팔다리 쪽이냐, 전신이냐, 아니면 그게 심장이냐, 머리 쪽이냐, 눈 쪽이냐, 코 쪽이냐, 귀 쪽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증상이 달라질 겁니다. 증상은 부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원인, 출발점은 스트레스 화다.
라고 본다면 부위는 달라도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처방에 의해서 이게 다 해결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익히 봐왔기 때문에 이런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았나, 선택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난 술을 이긴다고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물보다 술을 더 마셨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여러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끼면서 건강 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술을 좀 안 마셔야 되겠다. 이제는 술 좀 줄이세요. 줄여야 되겠구나. 어떻게 줄여? 술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죠. 네, 하여간 그 1년에 한 2번, 3번 볼 때도 있었고, 뭐 일주일에 2-3번 볼 때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술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다. 신 박사 말씀대로 스트레스라면 사실은 가장 많이 작년까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어지러움이 100% 스트레스 때문이야 라고만 만약에 본다면 다 나왔어. 95%, 98%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100%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약간의 남아있는 것은 술을 잘못 먹은, 과거에 술을 과하게 먹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술의 기여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고, 또 뭐 술도 또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또 역시 이런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술로 인한 그 우리 표현으로는 담적이 쌓이게 되면 또 이런 어지러움을 유발하는데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스트레스 98, 술로 인한 찌꺼기 2% 이게 원인이다. 그래서 이걸 제거를 하게 되면 거의 100%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100%라고는 했지만 고혈압 당뇨는 뭐 지금 저 말고도 그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뇌전증 간질 이 부분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 거였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해러 오신다면 성심성의껏 제가 해드릴 거고, 어쩌면 치료가 돼서 아주 그냥 평생 자율적으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